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처음 하죠? 저는 권영한입니다. 한번 인사 다시 시작하고 오늘 공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0년 전에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사능 오염으로 기형아가 된 옥사나 마스터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옥사나 마스터는 아주 대단한 기형아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되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엄지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도 다 물칼귀처럼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엉겨붙어서 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콩팥도 한쪽이 없습니다. 위장도 일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7살짜리 소녀에게 치명적인 것은 그 소녀를 돌봐줄 엄마가 없었습니다. 이 7살짜리 소녀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엄마가 보고 싶다. 둘째는 많이 먹고 싶다. 이 두 가지는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5살 때 이 옥사나의 사진이 우연히 잡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이걸 미국에서 가이 마스터스라는 미혼 여자가 이걸 보게 됩니다. 감동을 받아서 내가 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로 가서 돌보게 됩니다. 이제는 데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입양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여러 번 다녀가서 돌봐주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별 입양을 허락해서 미국으로 데려가게 된 거죠.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9살 때 썩어져가는 한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14살 때 나머지 한 다리도 잘라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 입양되어서 그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8년 만에 배워서 22살 때 런던 패럴림픽에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소치 올림픽에서는 하키 크로스컨트리 은메달을 따게 되고 이번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 손으로 젓는 사이클의 미국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옥사나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장애인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가이 마스터라는 사람이 있는 옥사나하고 이 가이 마스터스가 없는 옥사나하고 다릅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인생을 결정짓고 터닝 포인트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반전할 수 있는 분위기는 나 혼자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찰 되고 싶죠? 경찰 되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고요. 영어를 통해서 영어가 허들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옆자리에 어떤 멘토, 어떤 선생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가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영어가 고통이냐, 영어가 행복이냐 결정짓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멍청한 열심은 소용없어요. 이제 열심은 기본이에요. 자, 게으르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와가지고 하루에 12시간, 15시간 퍼붓는 거 기본입니다. 공부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손흥민이가 골을 터뜨렸잖아요. 아시잖아요? 토트넘 손흥민이가 지금 한참 잘 나가죠. 왜 그래요? 집중력이 좋아졌거든요. 집중력이 좋아지면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겨요. 눈이 크게 되고 축구공이 커지게 됩니다. 통찰력이 생기면 결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기회는 온다. 기회는 내년 2월 3일에 떨어진 거예요. 결정력으로 승부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결정력이라는 것은 골 결정력, 축구에서 말하는 거죠. 야구에서 결정력, 점수 제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박지성이가 QPR로 갔어요. 이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주전을 안 줘요. 벤치 멤버에 서름을 하시나요? 저는요,
벤치 멤버로 올라왔어요. 원래 나는 한때 몇 년 동안 벤치 멤버로 살았어요. 노량진 외곽에서. 이 날을 기다렸어요. 나에겐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 김대한 쌤한테 난 고맙게 생각해요. 왜? 김대한 쌤하고 연결이 돼서 나하고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벤치 멤버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날씨 탓, 컨디션 탓 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있네 없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박지성은 벤치 멤버였습니다. 2경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출격했습니다. 20분 출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도움을 올렸습니다. 20분만으로도 존재의 증명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결정력이에요. 오늘 총 주제가 요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그잼에서 강의 받으시면 저 권용환과 함께 한다. 권용환과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합격 시크릿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모르 이그잼 영어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예전 강의했던 곳이 이렇게 됩니다. 수능학원에서도 했고 공무원학원에서 강의를 단연간 했습니다. 제 이메일 상담 주소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 시크리트 첫 번째가 요겁니다. 영어 내가 물어볼게요. 형 이번 시험 봤어요? 몇 점 맞았어? 아니 몇 개 틀렸어? 미안해 내가 몇 개 틀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 질문한 거예요. 4개 틀렸어. 아 잘했네. 필합했어요? 뭐 때문에 떨어졌어? 한국사 한국인인데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네. 잘 맞는데 여기는 시험 봤어요? 네? 영어 몇 개 틀렸어요? 2개? 아 이거 물어보면 안 되겠네. 잘못 물었어요. 여기는 몇 개 틀렸어요? 5개? 뭐 독해 틀렸어요? 독해 2개? 기억이 안 나지? 시험 문제가 한 1년 됐죠. 이번에 왔는데 기억이 안 나. 몇 분 만에 풀었어요? 20분 만에. 영어 맨 처음에 풀어서 맨 나중에 풀었어요? 네, 영어는 맨 처음에 풀어야 돼, 맨 나중에 풀어야 돼요? 맨 처음 손 들어보세요. 맨 나중. 결론 내릴게요. 맨 처음에 푸세요. 처음에 푸세요. 몇 분 안에? 몇 분 정도? 30분. 좀 늦추면 35분. 무슨 20분.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5과목이다. 20문제씩이다. 100문제니까 1분에 한 문제? 아이고 그건 구닥다리지. 옛날 얘기 그거는 산술적인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30분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30분 만에 풀어라. 이게 맞춰야 돼요. 5과목 중에서 영어 먼저 잡고 풀어라 이거예요. 물론 영어가 아주 잘 돼서 여기 찍은 처럼 아까 2개 틀렸다고 그랬는데 영어 맨 나중에 풀었어요? 처음 풀었어요?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영어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네.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2개 정도 틀렸으면 잘하는 건데. 저번에 1차는 몇 개 틀렸어요? 1차.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보세요. 30분 만에 푸는 걸로 하되 가장 먼저 푸세요. 이게 모의고사 본다는 것은 몇 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배분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커리 이야기하면서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면 제가 들어와서 시험 감독도 하고 영어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해설 강의 끝나고 나중에 다시 피드백 할 거예요. 저랑 시험지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서 시험지 보고 내가 분석해주고 처방해주고 치료해주고 그거 해야 돼요. 강의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처방 치료 다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번째는 독해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그냥 어휘 조금 하고 문법하고 독해 포기해. 그래서 60점, 65점, 운 좋으면 70점.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독해 먼저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문법 부분이 문법 다 안 됐는데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독해를 하냐? 아니요. 문법을 다 어휘를 다 한 다음에 독해를 한다? 시간 걸려요. 그걸 언제 다 하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하는 방법과 구조를 알아야 돼요. 한 문제 지문당 45초 내에
제가 처방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7급은 문제와 선택지, 지문까지 합쳐서 45초. 9급은 문제와 선택지, 지문 다 합쳐가지고 60초. 경찰직은 지문만 45초. 선택지까지 해서 70초. 70초 안에 끊어야 돼요. 이게 풀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나와 함께 강의 듣고 훈련받고 멘토링하고 미션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걸 1년에서 2년, 1년 안에 끝내야 돼요. 남자 경찰 1년 안에 끝내야 돼요. 예전엔 1년 안에 끝냈었어요. 여러분 2013년도 경찰 문제 어려웠어요. 영어가 어려웠어요. 역대급이야, 역대급.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왔어요. 역대급이야. 미치는 거예요. 내가 경로과에다가 자료 올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내용일치, 불일치 어떻게 푸느냐, 그거 알려달라.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 알리겠지만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지 못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문당 45초 안에 끝내라. 단 이거죠. 한번 보세요.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있어요. 대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일치된 것은 처음부터 쫙 읽어요. 아니에요. 독해 지문을 다 읽을 수 없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시간 없어요. 읽었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문장만 읽어요. 시험에 등장하는 패러그래프 하나는 중요한 문장 하나나 2개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가 서포팅 센텐스예요. 지지 문장이야.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패러그래프 하나당 중요한 문장이 여기에 숨어 있고 표출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읽을 때 아, 이거 중요한 문장이다.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스킵해야 돼요. 스캐닝해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문장임을 알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단서 가져가는 거예요. 단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시그널 월드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케이블 TV에서 종편에서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했었잖아. 그 이재한 형사가, 여러분 공부해서 그거 안 봤지? 이재한 형사가 찍찍하면 정한 시간에 꼭 그 시간에 이게 찍찍찍 신호음이 들잖아. 이거 시그널이잖아요. 독해는 지뢰 탐지기로 지뢰를 찾는 게임과 똑같다. 지뢰 탐지기로 갖다 대면서 삐삐삐 소리 내면 거기에 지뢰가 묻어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지뢰가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지뢰 탐지기로 이 지문에다 대고 쫙쫙쫙 하면서 딱 되면 소리가 나면 이건 읽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읽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떤 걸 읽어야 되나? 그 중요한 문장을 표시해주는 단서를 시그널 월 이렇게 얘기해요. 시그널 월드. 여러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수능 때 이렇게 한 것은 초보적인 거죠. However,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But, 다음에 중요하죠. Now,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연설하거나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면은 조는 사람 많아. 왜? 연설 논거가 이미 나와 있잖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하는 애 다 졸아. 자고 엉뚱한 짓 하고 휴대폰 보고 그래. 그런데 딱 한 군데 정도만 졸지도 못하고 자다가도 깨어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연설문에 나와 있지만은 연설할 때 now, now, also, also 하면은 자다가도 깨. 왜? 정말 중요한 키 센텐스가 나오니까. 그것만 들면 되거든. 뭐하러 다 들어? 뭐하러 다 읽어? 중요한 문장만 있지. 그래서 독해의 첫 번째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별하는 단서 공부하는 것.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now나 also나 however나 이런 것들은 signal word, 다른 말하면 password.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keyword 또는 key sentence.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독해의 기술이에요. 독해, 우리가 내일 독해 초급, 중급부터 요거부터 나갈 거예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미리 내가 차시 예고를 하지만은 독해에서 독해 10개, 11개 나오잖아요. 앞으로 11개에서 12개 나옵니다. 11개에서 12개 나오는데 그 중에 8개, 9개 다 맞아야 돼요. 스킬 있으면 8개, 9개 다 맞아요. 경찰 독해는 무조건 스킬이에요. 90%가 스킬이야. 스킬만 가지고도 나머지 버려도 돼. 스킬만 가지고 8문제, 9문제 듣고 나머지 찍어도 돼. 찍는 법도 내가 알려줘. 순서 배열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95%야. 해봐요. 내가 다 점검해봤어. 다. 특별히 공안직 같은 거, 법원직, 검찰직, 경찰직.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건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 시험 문제를 어떤 데서 냅니까? 중요한 데서 내. 맞잖아. 중요하지 않은 건 안 내. 중요한 것이 정답이야. 왜 밑줄이 그어져?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이 그어져. 왜 빈칸이 나와? 왜 빈칸이 나와? 중요한 부분이니까 빈칸이 나와. 순서별도 한번 생각해봐. 순서별도. 제시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 들어갈 거냐? A, B, C, D 1, 2, 3, 4 어디에 들어갈 거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미괄식이야. 두괄식 아니야. 두괄식은 95년도 4년도 수능 세대 때 그때부터 한 4개년 5개년 때 두괄식 그거 배운 사람 많을 거야. 근데 내가 수능학원에서 가르쳤으니까. 지금 미괄식이야. 말하고 싶은 미괄식이야. 여러분 보세요. 영문 계약서 전부 다 읽어보는데 끝부분이 중요한 거야. 아주 특히 미국 사람 미국어는 굉장히 간사하고 간악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할 때 처음엔 좋은 말 다 써있어. 칭찬해주고 입에 발리가 다 해줘. 그리고 나서 끝부분 끝나기 전 한 두 문장 전에 단 이게 나와. 예외 조항이 나와. except 나와. excepted 나와. 예외가 나오거든. 그거 못 보고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체크 해가지고 계약에 넘어가는 사람 많잖아. 그게 미괄식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3번 아니면 4번이야. 그런데 뭐 이 김대한 쌤도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어려운 것은 몇 번이 정답이 많아? 4번이야. 내용일지 불일지 정답도 어려운 건 몇 번이야?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은 나랑 만난 일이 없겠지만 만난 사람은 내가 저번에 7급 시험 그 최종 정리할 때도 8월 달에 7급 국가직 시험 정리할 때도 내가 4번 찍으라고 그랬어. 애들 4번 찍어서 합격한 사람이 2명이 나왔어. 찾아왔더라고. 겨우 세상에 바깥서 한 박스 사가지고 왔어. 아이고 그 새끼 내가 합격시켜줬는데 말이야. 그 영어 그거 해가지고 됐는데 4번이야. 원리가 있다니까요. 이따 또 하겠지만 연결사 빈칸 넣기. 유사하고 대조 나왔어. 정답이 될 확률이 뭐가 많아? 유사가 많아? 대조가 많아? 괄호가 나와 있어. 괄호 앞하고 뒤하고 볼 때 비슷한 것이 정답이 될까? 반대 대조되는 게 정답이 될까? 반대 대조야. 찍을 확률 정답 확률 90%야. 이걸 못 찍고 있어서 그걸 틀렸다고 그래? 독해 11개 나왔으면 처음 2차 때 11개 나왔는데 11개 중에서 8개 9개는 맞춰야지. 그거 못 맞춰서 떨어졌던 말이 돼요? 그럼 8개 맞췄다고 해봐요. 그것만 해도 과록 넘잖아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40점이잖아요. 그 문법 보기 갈고 닦은 거 기본적으로 60은 나와야 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60부터 시작하는 공부하고 20, 30부터 시작하는 공부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컴퓨터를 쓰느냐? 나 단어 모르는데요. 어쩌라고? So what? 어쩌라고? 단어 모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처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말 넘어야 할 4대 유형이 있어요. 이것만 하세요. 뭐 앞문단추론 뒷문단추론 그거 해도 돼.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주제 제목 요지 목적 같은 원리예요. 이게 반절 차지합니다. 여러분 독해 문제 대부분 4문제 정도 합쳐서 4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4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나와요. 어쩌면 이게 글의 요약까지 수능 유형이 있잖아요. 지문이 제시되고 화살표가 나와서 쫙 나오는데 빈칸 2개짜리 딱 나오는데 글의 요약이거든요. 글의 요약은 이거나 똑같아. 같은 원리예요. 이게 50% 잡아먹고 두 번째 순서별. 여러분 이거 쥐약이지. 순서별하고 내용을지 부를지 이게 쥐약이지. 이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순서별은 이런 거예요. 먼저인 문장과 나중인 문장의 원리만 알면 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아빠가 딸이나 아들 칭찬할 때 나무랄 때죠. 나무랄 때 처음부터 나무래. 칭찬 먼저 해. 칭찬 먼저 하잖아.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탈 때 어떻게 해? 처음부터 용돈 쳐 해? 돈 달라고 해? 해 안 해? 해 안 해? 안 해? 돈 달라고 안 해? 나하고 이렇게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돈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 부모님한테. 그런 일이 없어? 이 썩을 놈. 어떻게 해? 돈 달라고 할 때. 좋은 말부터 하지? 그냥 다짜고짜 돈 달라고 그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사람이 칭찬부터 하는 거야. 플러스가 먼저야. 그 다음에 꾸중, 단점 지가 마이너스가 나중이야. 플러스 먼저, 마이너스가 나중이야. 이게 순서별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첫 문장의 원리가 있고 끝 문장의 원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때? 다 읽어가지고 하려고 하잖아. 읽어서 돼도 안 해. 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진 돈 다 돌아 쓰고 그 출판업자들, 학원업자들, 강사들 배불려 주는 거야. 아니 물론 합격할 수도 있어. 합격해도 좋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거기에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순서별과 내용을 짚을지 이것만, 이 두 개만 제대로 해도 점수가 팍 오른다 이거죠. 근데 제일 난센스가 뭐냐? 빈칸 완성량이에요. 이게 어렵죠. 이건 시간이 걸려요. 감각도 필요하고 구문 분석도 해야 되고 단어도 알아야 돼. 논리도 필요하지만 이걸 맨 나중 목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독해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가지고 해야 돼. 그 다음 중요한 거 경찰 직무 관련. 야 이거 금년에 2차 때 4문제 나왔어. 11, 14, 15, 16번 나왔어. 더 늘어날 거야. 내년 1차 때 예언합니다. 예측합니다. 경찰 직무와 관련된 전문 지문 5개, 6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작은 이미 그렇게 보편화됐고 문법 문제, 어휘 문제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향 트렌드가 어떤 거를 알아야 돼. 그냥 일반 경찰 영어가 아니라 일반 영어 지문 가지고 그 독해책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니까. 진짜 경찰 영어잖아. 우린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 특수지가 아니요. 아, 대한민국 폴리스가 된 사람이 지금 2014년도부터 우리 경찰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 경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오늘 오전에도 새벽 5시 온 사람, 6시 온 사람 이 밖에다가 텐트 쳐놓고 잔 사람도 있대잖아. 대단한 거 아니야. 계단 문 잠궈놓고 앞에서 새우잠 자고 컵라면 먹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오전 내내 강의 듣고 오후도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 정도로 이렇게 질이 좋아졌다니까. 옛날 경찰이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입고 갈 선두주자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함부로 책 봐? 함부로 영어 들어? 전문, 직무 관련인데. 그래서 지금 독해 이야기를 하는데 독해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잖아요. 2차 2016년도 2차 15번 문제잖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3단계로 합니다. 스텝 1 1, 2, 3, 4 본다. 1, 2, 3, 4 봐서 이 1, 2, 3, 4 선택지에서 중요하게 찾을 단어, 저 지문에서 찾을 단어를 표시한다. 문학 이름에서 찾을 단어, 센스야, 상식이야. 이건 영어 실력이 아니야. 이 머리 IQ 80만 넘으면 다 할 수 있어. 개코 원숭이도 해. 개코 원숭이가 85거든. 개코 원숭이도 이거 실험했더니 다 하잖아. 카드 다 가져오잖아. 우린 개코 원숭이보다 낫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요거 두 번째 단계잖아요. 찾아봐요. 두 번째 찾아요. 두 번째. 첫째 줄 여기 보세요.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두 번째는 말했어. 두 번째 다 할 거야. 두 번째 뭐야? 세컨드. 이절에 세컨드. 문항 1번 보고 이거 찾는 거죠. 세컨드. 세컨드 페이즈. 두 번째 단계는 리커버리, 복원이다. 무엇에? 리메인스. 남아있는 물건, 유해라고 하지 한자어로. 잔존물, 유해. 그리고 에비던스, 증거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주어, 동사, 보어. 여러분 문법 배우죠? 문법 왜 배워요? 독해 적용하려고 배우는 거야. 팁 하나 알려줄게요. 기억하세요. 주어, 불완전 자동사, 주격보호예요. 주제문의 70% 이 형식이에요. 우리 입 다 달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창해보세요. 내가 어휘 강의할 땐 전부 소리 암기해가지고 다 외우게 할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모닝쿼터 할 때, 아침에 어휘 할 때 어휘 30분만 하면 중요한 단어 다 외우고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복습할 필요도 없어. 시간 내가 줄여줄게. 걱정하지 마. 다른 애서 엉뚱한 뭐 깜찍이 이런 짓도 하지 말고 아예 여기 들어와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큰 못으로 따라해보세요. 주제문에 크게 주제문에 70%는 이 형식이다. 몇 형식이라고? 이 형식. 이 형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배웠을 거야. 지금 뭐 국어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걸 단정적 어투라고 그래. 말을 할 때 사람이 직선적으로 다이렉트라는 사람이 있고 돌려가지고 around push라고 하지. 돌려가지고 숲으로 곧바로 진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깔짝깔짝 해가지고 사람을 간절나게 하는 거.
인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거야. 뭐가? 이형식이. 내 마음은 호수다. 호수인 것 같다도 아니야.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게 단락의 첫 문장에 나왔어.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인가? 내 마음에 대한 글이다. 내 마음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는 것인가? 호수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주격보호가 키워드예요. 문법 배울 때 일형식은 뭐냐, 이형식은 뭐냐 이렇게 나와? 안 나오잖아. 옛날 20년 전엔 그렇게 가르쳤대. 영어 선생님들 중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이 28일이면 28번 일어나. 너 이형식이 뭐야? 외워봐. 그게 시험에 나와? 그 뭐가 중요해? 38번 일어나. 너 오형식이 뭐야? 48번 뒤에 있는 놈 일어나. 엉뚱한 놈이 화살 받잖아. 그럼 구닥다리 공부잖아요. 이형식이잖아요. 이게 이형식이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 보어는 보충어의 준말이지만 국어의 보어가 아니에요. 국어의 보어는 보충어의 준말로 되다나 아니다 앞에 붙는 말. 나는 선생이 아니다 할 때 보어는 선생이야. 영어에서 보어는 보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도어. 말과 글에는 의도가 있어. 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 의도 딱 하나만 가리면 돼. 보어는 의도어야. 여기서 의도어. 리커버리. 분명히 물어. 분명히 묻는다고.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문에. 크게 하세요. 크게. 지문에. 크게 해봐. 크게. 지금 우리 노인당 와서 학습하는 것 같아. 크게. 지문에. 중요한 문장으로 등장하는 것은 밑에서도 물을 가능성이 많다. 내용일치 불일치해서 어떤 걸 묻느냐. 지문에서 중요한 것만 묻는다. 따라서 크게 더 따라서 지문에서 중요한 것만 캡처하면은 그게 바로 정답이다. 단어 싸움에서 동의어가 중요하다. 동의어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건 안 따라해도 돼. 생각해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 그럼 이 단어하고 똑같은 이 단어 그대로 나오면은 쉬운 거야. 근데 동의어로 나와. 영어 문제로 나올 때. 경찰, 독해, 내용인지 불일지는 조금 쉬워. 왜? 한글로 나오잖아. 한글로 나왔죠? 두 번째 단계. 아까 리커버리 꼭 기억하라고요. 나중에 리커버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어는 표시해놓고 지나가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돼. 근데 아까 우리가 문항 1번 읽은 그대로 안 나오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디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디스에다 표시하세요. 디스가 중요해. 세컨드 표시했죠? 디스가 중요하죠? 왜 이게 디스가 중요하냐? 디스가 나온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키워드 세모 표시하세요. 앞으로 저랑 같이 독해할 때는 세모는 키워드예요. 디스 다음에 디스가 중요한 거야. 디스 이러한 게 뭐예요? 디스가 하는 게 뭐예요? 세컨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future 장래의 단계, 앞으로의 단계는 필요로 한다. 전문적인 도움을. 여러분 상식도 생각해봐. 필요로 한다 다음이 목적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뭘 필요로 하는 걸 알아야지. 뭐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요거잖아요. 이것도 세모 표시예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문항 1번. 두 번째 단계는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일치. 두 번째 문항 2번 보세요. 포렌식의 각 단계에서 일련의 증언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찾을 단어 뭘 찾아야 되느냐? 각 단계. 여기서 뭘 묻느냐? 훼손되지 않아야. 이거 묻는 거죠. 훼손되지 않아야.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항 2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훼손된다.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손대지 않아야 된다. 다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금방 각 단계 찾아서 각각의 단계 어디 나와요? 이치를 찾아야 돼. 각각의 단계 어디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위에서 보세요. 두 번째 줄 나오잖아요. 여기 each phase. 각각의 단계는 필요한다. 자체의 절차와 전문적 식견을 expertise 전문적 식견 expertise 출제 잘 됩니다. 중요한 날이야.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적인 게 나온다니까? 어떤 게 나오냐? 아무거나 나온 게 아니야. 전문적인 단어가 나온 거 expertise 전문적인 식견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보면 뭘로 나왔어요? 1년의 증거는 훼손되지 않아.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문항 2번에서 어려운 거야. 이 단어를 찾아야 돼요. 이 보면은 그 다음 문장까지 봐야 돼요. Throughout each phase, 각 단계를 통해서 chain, 열쇠라고 하지 말고 연결, 체인이라고 하지 말고 1년의 연속된 1년의 증거는 remain, 유지되어야만 한다. remain, 불완전 자동사로 90% 사용돼요. 뒤에 주격보가 키워드라고 했어요. intact야. intact, 손상되지 않은, 손대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그래서 다시 보니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원래 이거 지금 시험지로 하면 내가 화살표 치라고 하거든요. 화살표. 아까 문항 1번의 근거 화살표 쭉 가야 돼. 문항 2번의 근거 화살표 쭉 가야 돼. 이거를 나와 같이 작업을 갖다 계속 하다가 혼자 하다가 나한테 다시 왔다가 그룹으로 하다가 다시 전체로 하다가 나랑 다시 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3개월만 해봐. 내용일지 부를지 점수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경찰진 그렇게 꼬아서 안 내. 다 맞을 수 있다니까. 내용일지 부를지 문제가 많이 나오기를 나는 원해요. 왜? 우리가 차별화돼서 강의 듣고 실습하고 훈련 받으면 여기서 다 맞고 우리 다 붙고 나머지 다 떨어뜨리면 되잖아. 여기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얼마 중요해. 문항 3번. 포렌식을 통해 만들어진 종합보고서는 여기서 찾을 단어는 뭐예요? 종합보고서. 종합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다. 공식적인 해석이다. 보세요. 우리가 묻는 쟁점이 뭔가 보세요. 문항 1번에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야. 2번 훼손되지 않아야 되냐 훼손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문항 3번 공식적인 해석이냐 비공식적인 해석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이건 상식이야. 경찰학 제대로 배우고 형법 형법 제대로 배우면 이거 다 풀어. 전문적인 도움을 당연히 필요로 하지. 훼손되지 않아야 되지. 공식적이지 이거 비공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어? 이거 수사와 관련된 거 아니야 이거. 실험실 분석과 조사가 진행되는 증거보건 절차가 진행된다. 이거 문항 4번 보세요. 증거에 대한 실험실 분석 찾을 단어. 실험실 분석, 증거 복원, 조사가 진행된 후, 자, 진행되기 전이냐 후냐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뭘 묻는 거냐? 순서를 묻는 거예요. 순서. 문항 4번 보세요. 증거에 대한 실험실 분석과 조사가 진행된 후 이게 먼저고 증거 복원 절차가 나중. 근데 이게 반대는 뭐야? 증거 복원이 먼저고 증거 보존이 먼저야. 현장에 살인사건 났어. 보존이 먼저잖아. 이거 틀리면 죽어야지. 경찰 할 수 있겠어? 아니 이걸 갖다가 뭘 찾아. 시험장에 가면서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찾아요. 아까 뭐 찾으라고 했어요? 종합. 문항 3번에서 종합과 관련된 게 있었어요. 밑에서 셋째 줄. 디스 또 보이죠? 디스 보이잖아요. 디스 나온다니까. 디스 다음에 synthesis.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formal. 공식적인 해석이다. 무엇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나오잖아요. 이 형식 또 나왔잖아요. 이 형식 세 번째 나왔어요. 주어, 동사, 보어. 여기서 주격, 보어, 키워드, 표시. formal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은 묻지도 않아. formal이냐, informal이냐, 공식적인 거냐, 비공식적인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공식적 맞잖아요. 문항 3번. 일치. 문항 4번. 뭐 찾아야 된다고요? 실험실 분석. 증거보건 절차. 보세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손에 안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독해 지문에서. 크게 다시. 크게 독해 지문에서. 이 손으로. 요즘 종합예술 시대잖아. 다시 독해 지문에서. 넥스트가 나오면 반드시 묻는다. 넥스트의 중요성. 크게 넥스트가 중요하다. 세 번 반복. 넥스트가 중요하다. 시작. 넥스트가 중요하다. 넥스트가 중요하다. 넥스트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넥스트 중요하다니까. 넥스트. 한마디로 넥스트 다음을 묻는 거라니까. 넥스트 다음에 라바라토리 아날리시스. 실험실의 분석과 조사잖아. 뭐에 대한? 유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증거. 증거는 자동사야. 자동사. proceed. 진행되어진다. 이거 나와요. 여러분 넥스트 다음에는 단계가 없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문에서 넥스트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안 나온다. 최종 단계를 나타내는 말이
최종 단계를 나타내는 말이 넥스트이다. 자, 넥스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 단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넥스트를 어느 교육에 쓰느냐? 웹스터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웹스터 사전. 웹스터 사전.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어요. 웹스터 사전이 뭐냐? 웹스터는 사람 이름이야. 영국 사람 이름인데요. 사전을 만들었어. 25년 동안에. 대서양을 7번 횡단했어. 사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들까지 그걸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연결사 빈칸 넣기 뭐 이거 하는데 이거의 70%는 웹소설에서 따와서 내가 공부한 거예요. 원전에서 따와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수능 그게 아니에요. 거기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시험에서 묻으니까. 넥스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없으니까 그 다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증거 복원 절차에서 복원, 보존, 회복, 부활이란 나타나 이미 읽어놨어. 아까 문항 1번 하면서 읽어놨어요. 어떤 거예요? 리커버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알아야죠. 근데 영어가 왜 어렵냐?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 영어 단어 하나는 리커버리야. 근데 우리말로는 동의어가 많아. 복원, 부활, 재생, 보존. 벌써 4가지 단어잖아. 이 4가지 단어에 연결된 영어 단어 하나가 리커버리야. 그래.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국어 실력이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영작도 마찬가지. 영작이 왜 어렵느냐? 영어 단어 하나에 우리말이 여러 개야. 동의어가 여러 개야. 근데 이게 같은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알면 영어 단어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영어 못한다고 단어 모른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 영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스위치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리커버리 나왔잖아요. 어떤 게 먼저예요? 분석과 이게 나오잖아요. 분석하고 조사가 나중이잖아. 복원이 먼저, 리커버리 먼저, 어널리시스와 리서치가 나중. 다시 가볼까요? 분석과 조사가 진행되는 복원 절차 잘못됐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바꿔줘야 하잖아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당선될 때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국정원장 원세훈 씨가 했을 때 댓글 사건이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파일에다가 4개 쓴 편지한 파일에다가 텍스트 파일로 2개 파일을 해놓은 거야. 그 유명한 거 하나가 시큐리티 파일이야. 파일명이. 거기에다가 전부 댓글 달고 했던 모든 주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증거가 명백한데 기존에 형소법 313조에 의하면은 증거법인데 313조가 증거법 맞아? 나보다 더 모르네. 313조가 증거법이야. 근데 그 증거법은 종이 증거법, 종이문서 증거법이야. 그건 인정이 된단 말이야. 디지털은 부분적으로 인정이 됐지만 법률로 명문화, 명시화가 안 됐었어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면 유죄가 되고 증거 능력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야. 보세요. 그때 그렇게 결판이 났잖아. 1심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했어. 증거 이거는 유죄다. 자, 증거 능력이 있어. 유죄야. 그럼 누구 책임이야?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야.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 거야. 1심이 이렇게 났잖아요. 2심에서 뒤집어졌잖아요. 대법원에서 다시 원심 파기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금년도 5월 1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게 뭐냐? 형소법 313조가 개정이 됐잖아.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종이 문서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문서 전부 다 증거 능력이 된다. 증거자료 활용할 수가 있다. 문서, 사진, 동영상, 컴퓨터 저장 장치를 통한 모든 디지털 자료, 디지털 포렌식 이거는 증거 자료가 된다. 개정됐잖아. 그걸 나는 김대한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다가 내가 그걸 수업 시간 들었어요. 내가 동영상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이거 분명히 나온다. 안 나왔어. 종근당 그것도 안 나왔잖아. 종근당도 안 나왔. 다음에 또 나와 뭐 계속. 근데 이게 형소법으로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온 거야. 이게 그 문제, 이게 그 문제.
경찰 영어는 일반 영어하고 달라요. 왜 그렇게 공부해? 아니, 전문적인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마다고 다른 길로 가면서 고통스러워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로 가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얼마 전부터 책을 내가 준비를 했어요. 경찰 영어 책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 일반 경찰 영어 책은 다른 전문적인 지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전공을 국문학, 영어학, 언어학을 했어요. 그렇게 대학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경찰은 난 공부한 일이 없죠. 강의는 들었어도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나는 고민이 컸어요. 나는 경찰 영어만 지금까지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한테 강의하려고. 근데 내가 구세주를 만난 거야. 내 이 지문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까? 이거 원전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나름대로 구해보고, 내가 몇 년 전에도 경찰 영어를 강의해봤지만 그 책을 쓸 때도 그 책에는 그 경찰 지문과 관련된 지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 거야. 이건 짝퉁인데, 이건 사기치는 건데, 아니 경찰 영어를 해놓고 들어가면 경찰 영어가 아니야. 껍데기만 경찰 영어지. 고민이 깊었어요. 그러다가 구세주를 만났다니까. 그 구세주가 누구냐? 황세웅 교수님이야. 황세웅 쌤이야. 황세웅 쌤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중요한 것이, 내가 연구해 놓은 거 있다. 경찰대 도서관 다 원전 뒤져가지고 전부 다 한 거야. 자료를. 내 검토를 다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 난 이걸 찾았어. 그동안 내가 많이 찾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리고 그 경찰대 나왔어도 강의하고 그런 영어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황쌤 만나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받았어. 제공받아가지고 공동 연구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벌써 나왔어야 될 책인데 이 지문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대비할 지문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황쌤 봤겠지만 또 황쌤 또 왔어. 그래서 이 자리에 내 강의를 위해서 찬조 출연을 해준 거예요. 우리 황쌤 한번, 공개 강의니까 나중에 이런 시간 없으니까 한번 모실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점심 식사하고 많이 졸리시죠? 아니시세요? 아니세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 듣다 보니까 졸지를 못하겠네. 하도 고함을 질러가지고. 진짜. 예. 자, 시원한 강의, 속이 뻥 뚫리는 강의 해주고 계신데, 제가 간략하게 지금 교수님이 저를 이제 구세주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인사해라 이제. 만나면. 교수님 인사하세요. 예. 자,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또 동영상 찍으면 다른 학원에서 또 난리 날 것 같은데, 제가 면접 강의 OT 하면서 좀 현재 노량진의 어떤 그 면접 강의, 경찰 면접 강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왜? 면접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경찰 해본 적도 없어, 면접관 해본 적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막 면접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현직 출신들도 어쩌다 한번 들어가 놓고 전문가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저기서 항의 전화가 빗발쳐요. 너 혼자만 먹고 살라 그러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혹세무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유학시험, 국비 유학시험을 봐서 1등을 했어요. 미국 갔다 왔더니 출제를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간부후보생 영어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출제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시중에 있는 책을 다 갖다 줘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영어든 경찰학이든 관련된 책을 다 갖다 주고, 혹시나 또 원하는 게 있으면 적어내라 그래. 그럼 제가 뭐뭐 해달라고 하면 책을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영어 시험을 내러 갔으니까 이제 경찰 지문을 좀 내고 싶어요. 범죄학이라든가 뭐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이나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제가 세무회계 시험을 내러 가면 어떤 지문 내고 싶어요? 어카운팅 관련된 거 내고 싶겠죠. 그죠? 소방관 들어가면 불 끄는 얘기 내고 싶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문을 찾았는데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찰 영어라고 껍데기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에 보면 일반 영어야.
눈 가리고 아웅의 끝판왕이더라고. 그냥 일반 영어야. 경찰 영어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정말 시중에 있는 책을 다 봤는데 경찰 지문 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냈게? 그냥 우주, 생물, 유아교육 이런 거 냈어.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장에서 나와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써보자. 마침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와서 승진용 경찰 영어 책을 한번 써달라 그래서 알았다. 경찰대학 도서관에 가면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경찰 관련 원서들을 매년 막 몇백 권씩 구입을 합니다. 거기 딱 소장을 해놨어요. 누가 볼까요? 아무도 안 봐. 경찰대학생? 걔들이 그거 볼 시간이 없어. 훈련 받기도 바쁘고 시험 공부하기 바쁘고 외박 나가기 바쁘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필요한 것들을 다 대출을 해서 보는데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원서들에서 보면 지문 발췌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한 권을, 이 두꺼운 걸 원서를 다 읽으면 그 중에 이런 지문이 한두 개 정도 나와요. 문제로 출제할 만하게 적당하고 단어도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좀 빈칸 채우기도 할 수 있고 핵심 내용도 들어간 그런 입맛에 맞는 지문을 한 권을 다 읽어도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수백 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경찰에서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뭐 미란다 원칙이라든가 부검이라든가 뭐 긴급 체포라든가 이런 관련된 이슈들 한 200여 가지 꼭지를 쭉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원여대 교수를 하고 학원에서 강의를 안 하니까 뭐 그리고 저는 영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찰관 출신이지. 그래서 이게 이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암호로 이그잼에 오면서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본인도 이걸 찾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잘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손잡고 정말 경찰 영어다운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진짜 속 알맹이도 경찰 영어인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출제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아니고 앞으로 누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경찰 시험 내는데 뭐 내고 싶어? 이런 질문 내고 싶어요. 근데 자료가 없어서 못 낼 뿐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교수님하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팟캐스트라고 들어보셨죠? 팟캐스트 뭔지 알아요?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왜 김어준의 뭐 나는 꼼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지문들로만 해석을 좀 재밌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속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장담하건대 경찰 시험을 보려면 우리 권영환 교수님하고 제가 쓴 경찰 영어 책을 반드시 봐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 영어의 필독서를 만들 생각이고 이전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진짜 경찰 영어 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 권영환 교수님 제가 여러 차례 뵙고 오늘도 강의하는 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찍어주는 거 미리 강의 좀 들었으면 훨씬 수월하게 유학갔을 것 같은데 생고생했어요. 저는 혼자 하느라고. 교수님하고 그 수업 같이 하시면 금방 성적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험에 나오는 이런 지문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경찰학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 넓어지실 수가 있고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교수님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좋은 교재, 좋은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그 시대 특징 그 두 가지예요. 1인 미디어 시대 요거 있고 개인 방송국이 늘어나잖아요. 또 하나는 이 강의 과목들이 보면 경찰 같은 거는 벽이 허물어져요. 조금씩 퓨전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할 때 투맨쇼 같은 거 해도 되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영어 원장 갖다 놓고 영어 문제 설명해주고 관련된 거. 나중에 내가 그 기회 되면은 김대현 쌤 모실 거예요. 영어 시간에. 그래서 관련된 거 지문 설명을 짧게 10분, 15분 시험 출제분도 해서 형사법하고 영어 같이 동시에 공략하는 거. 요즘은 아이템이에요. 사업도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자체가. 공부도 아이템이에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엉덩이 시대는 지나가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는 뭔 줄 아세요? 하루에 3, 4시간 공부하고 나머지는 놀아요. 당구 치고 놀아요. 그리고 점수 잘 나오는 애도 있어요. 걔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집중력하고 방법론이 좋은 거예요. 이노베이션 해야 돼. 머리가 혁신이 되지 않으면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형식이 뭐 불완전 자동사다, 자동사, 타동사 이게 구태연하게 공부하면 안 돼. 문법도 마찬가지야. 내가 물어본 학생들한테 너 자동사가 뭐냐니까 전치사 안 쓰는 거예요. 타동사가 뭐냐? 아니 저기 자동사는 뭐냐? 목적어 안 쓰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 있는 거. 아니야. 개념 정리 데피니션 잘못했어. 자동사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상태고 스스로의 동작이야. 그럼 개념 정리해야지. 자동사가 스스로 존재하는 거, 바람이 불고 자연현상 다 자동사야. 자동사를 몇 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몇 개 시험에 나온 건 있지만은 원리만 알면 되잖아요. 모든 자연현상, 지진이 일어나다 자동사야. 전쟁이 일어나도 자동사야. 왜? 자연현상이야. 전쟁도 자연현상이야. 인간이 일으키는 거지만은.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거리다 자동사야. 에어컨이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자동사야. 기계나 기기의 원리 자동사예요. 이렇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지면 시간을 줄이는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그거야. 시간 너무 많이 영어로 할애하지 말아라. 들어갈 정도만 영어 실력 갖추어라. 영어에 목매달지 말아라. 어차피 경찰 될 거니까. 우리가 영어 전문가 될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거기다 몸을 매달아? 방법을 바꾸면 다 바꿔지는 거지. 독해도 방법을 바꾸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벌써 이 형식 3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1, 2, 3, 4 선택지 딱 보니까 우리가 찾을 단어 딱 했어. 근데 그 문장에서 결정된 게 아니잖아. 그 다음 문장에서 결정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문장에 쓰면 그 다음은 설명 문장이 있는 거예요. 내용일지 불일치는 그 2개를 동시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면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빈칸 넣기. 이것만 보고 한번 쉴게요. 이것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오늘 또 하필 새벽부터 와가지고 5만 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5만 원이 큰 돈이야 정말.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걸 알아야 돼. 김대한 쌤이 왜 그걸 이렇게 했느냐? 무슨 돈으로 애들 모아가지고 장사하려는 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제일 명절 때 주는 제일 좋은 선물은 뭐라고? 현금이잖아. 현금. 부모님한테도 현금 주고 그러잖아. 나중에 여러분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할 때 다 현금 주고 그러는데 다른 뭐 이벤트도 있겠지만 이 현금 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웬만한 사람 못해요. 배포 크지 않은 못해. 그리고 강의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돈 주고 해봐요. 그건 진짜 돈지랄 하는 거지. 강의력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빛이 나는 것이지. 그걸 좋은 의도로 해석하세요. 부작용도 있어요. 많겠지. 그러나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야. 운도 좋은 사람이고 김대한 쌤 통해서 나를 또 알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최고급 아니에요. 한상현 쌤은 원래 강의 잘하시고 황세웅 쌤은 이제 뜨는 별이고 김재현 선생님이 원래 1타고 김종수 선생님은 이제 1타로 가고 있고 양수겹장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한국사도 황현 선생님 얼마나 강의 잘해요. 수능에서 알던 분인데 내가 이름 좀 들어봤는데 그때도. 그래 여러분 다 복받은 거. 다른 학원도 잘하겠지만 우리 학원 더 잘해. 복받은 거지. 그리고 이게 독해도 방법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자꾸 졸리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손으로. 연결사 지문에서. 크게 하세요. 연결사 지문에서. 빈칸 넣기 나오면 70%는 대조다. 전환이다. 시간 없을 때는 무조건 찍어라. 1, 2, 3, 4에서 대조 나온 거 딱 1번 아니면 3번이죠. 4번도 있지만은 근데 1번 이제 첫 번째 기억부터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기억 다 읽을 필요 없죠. 기억 앞부분을 읽는 게 좋겠죠. 둘째 줄부터 볼게요. With so many police 많은 경찰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대요.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대중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여기까지가 끊어지고
여기까지가 끊어져요. 이건 나중에 문법적으로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독해하는 거니까.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구조예요. 이게 일단 동명사로 나왔는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이게 상황이에요. 많은 경찰들이 누구와 대중과 상호작용, 소통을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 때때로 어떤 특별한 일, that 이하의 관계대명사 that 앞이 things예요. that 이하의 일들이 일어난다. that 이하가 뭐냐?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진정으로 기분을 업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볼 필요 없어요. 기억답에 보면 날짜 나왔어요. 통계 나왔어요. 숫자 나왔어요. 이걸 구체적 진술이라고 그래요. 구체적 진술. 대부분 영어 단락에서 앞문장에서는 일반적 진술을 일반적, 제너럴하다 이거래요. 넓다, 포괄적이다, 넓은 거예요. 넓은 거. 이거 다음에 좁고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통계 숫자 딱 나오고 앞에는 통계 숫자 없잖아요. 기분을 업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 사이에는 예시 연결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금방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기서 however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억번은 금방 해결돼요. 근데 니은번 해결하는 방법 내가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니은번 괄호 앞뒤를 봐야 되잖아요. 앞문장 보세요. 내 처음에 초기에 생각은 이었다. 됐냐였다. 그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뭔가를 그들을 서게 하기 위하여, 막게 하기 위하여. 여기 경찰은요, 교통경찰을 이야기하는 거야. 문맥상으로. 차를 멈췄다. 스탑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원한 것으로 내가 생각을 했다. 됐냐 버리고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initial thought예요. 내 처음의 생각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에 생각은 이래 라고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99.9% 뒤집어져.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나와. 이거 100%라고 해도 무방해.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중에는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 사람끼리 얘기할 때. 나 원래 너 처음에 정말 너 좋아했다? 돈 있는 줄 알고 너 좋아했어. 그 다음엔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잖아. 반전이 오잖아. 이거 가지고 푸는 거라니까? 분명히 이거 다음에 괄호 나왔어요. 뒤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뉘앙스 가지고 푸는 문제가 독해에서 3분의 1 정도 돼요. 두세 문제 그렇게 풀어. 분명히 대조가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인데 instead, 대신에 이 말이죠. instead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대안 제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대조로 가면 하지 말고 대안 제시, 대신에 이 말이잖아요. 원래 1000명까지만 5만 원 주기로 했어. 나머지는 약속이니까 안 주기로 했어. 근데 측은에 와서 졸고 있고 그런 애들 보면 쉬는 시간에 궁시렁궁시렁 저 계단에서 아이씨 펄 김대한 애가 또 안 줄려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한쌤 직접 들었대. 아이씨 펄 안 주는 거 뭐야, 우리 개그 뭐야, 여기 알바 새끼들도 막 오고 짝퉁도 오고 뭐 누구 오는데 이게 뭐야. 맨 처음에 김대한 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대신에 뭘 다른 걸로 줄까? 5만 원 말고 대신에 뭘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뭐예요? 대안이잖아. 대환 말고 대안이잖아. 근데 나중에 생각을 고쳐본 거야. 에이 씨발 그냥 다 주자. 그렇게 된 거야. 그 배포야, 배짱이야. 내가 볼 때 남자의 배짱이야. 돈이 많아 주는 게 아니야. 배짱이야. 사람이 그러시고 캐릭터야. 캐릭터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생각 괄호 나왔어요. 분명히 대조가 되는 거야. 처음 생각은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른 일이 일어나. 대안이 나온 거야. 인스테드잖아요. 대열보는 뭐예요? 그러므로 따라서인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주장의 결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주장의 결론. 결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Therefore 또 하나가 consequently. C-O-N-S-E-Q-U-E-N-T-L-Y consequently는 사건의 결론. 결론은 두 가지 종류. 여러분 경찰하니까 논리적으로 배워야 돼. 경찰 논리학적으로 공부해야 돼. 평범한 일반 공무원처럼 하지 마. 우리 논리적으로 해야 돼. 그 뭐냐? 결론은 두 가지다. 주장의 결론, therefore. 주장의 결론이니까 논설문, 연설문 할 때는 대열보가 나와 마지막에. 근데 사건이 나와.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와.
원인 나오고 결과 나와. 그럴 때 결과, 결론 따라서 그러므로 consequently 두 가지야. 외울 때 주장의 결론화가 돼. 주장의 결론. 이건 버려버리고 이건 나중에 다 하겠지만 이 니은문에 프리자물리 하면은 추측컨대 아마도 추측컨대 니은문에 similarly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거는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할 거야. 내일 연결사 완성형부터 할 거예요. 연결사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 빈칸에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리 30분 들으면 연결사 다 맞춰요. 내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 10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